저 포지션이 쉬운 포지션이 아니다. 그 서서. 시대에 앞서가는 좀 훈련을 하신 거네요. 야, 인저, 너 얘 할 수 있어? 못하는데요? 그거 하기 힘들잖아, 감독이 이야기하는데. 네. 그 프로에서는 선동열 감독님보다 먼저 좀 두각을 나타내셨더라고요. 물론 이제 6개월을 선동열 감독님 좀 늦게 들어오시긴 그러니까 이제 했지만 그 같이 들어갔는데 뭐 신인들이 들어가면 신인왕 아니에요? 그게 네. 가장 좋은 상이? 그렇죠. 박주영 의원 신인상 받은 거 아니에요? 네. 우리 신인왕 클럽 한번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성 감독님이 6개월 먼저 늦게 들어오셔갖고 그 해에 7승에 8세이브 거두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운이 좋았던 거예요. 네. 그리고 위원님은 처음부터 들어오셔가지고 주전 3루수 보시고 네. 첫 해 성적이 3할 4리 12개 홈런 50타점에 도루를 무려 31개를 기록을 했습니다. 신인왕을 이제 차지하셨는데 이 신인왕이 그 질문하면서 가소롭지 않아요? 아니. 박지영 의원 기록하고 집이 되면 가소롭 같은데. 아니, 그건 왜냐면 뭐 그때는- 그렇게 뭐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그거를. 아니 왜냐면 그때는 경기 수가 작았잖아요. 작았죠. 네, 경기 수가 작고 근데 이게 참 희한한 게요. 위원님이 신인왕 타시고 신인왕이 아무도 없었어요. 아, 저기 헤트 타이거즈가요? 네. 그동안에 쭉 그랬었죠.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신인왕 그게 가서-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요. 선배들이 유세에 눌려가지고. 그런 거예요. 이해하죠? 이제 딱 이게 지금 이해하죠? 예. 그 선배들을 층층시야의 선배들 유세에 눌려가 자리를 못 차지하는 거예요, 후배들이. 유세에 눌린 것도 있고 실력에 눌린 것도 있고. 공간이 없네. 예. 치고 들어갈 만한. 이해되죠? 예. 이해되죠? 그 위원님 그렇게 보면 운이 그러니까 좋으시고. 저는 운이 좋은 게 원래는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유격수를 봤는데 네. 박주영 저기 삼루 보고 뭐 유격수 했잖아요. 봤어요. 유격수도 네. 봤고 똑같이 나도 그랬었거든. 유격수를 봤거든.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4학년 선배가 있었던 거예요. 그 혜태에 같이 있었던 조충현 선배인데 네네네. 그 4학년 선배를 경기를 내줘야 되니까 저보고 내가 대표팀에서 예하수를 했으니까 예하수를 좀 나가서 1년만 하다가 다시 내야로 돌아가 가지고 1학년 때 외야수를 하다가 2학년 때 들어갔는데 한번 감을 잃으니까 내야수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랬는데 프로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대표팀도 다 외야수로 선발이 됐거든요. 선배들 없으니까. 근데 프로에 갔는데 3루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이제 김은용 감독이 3루수를 하라. 그래서 3루수를 한 거예요. 예. 그랬다가 이제 한대하 감독 오면서 밀려나가지고 외야로 다시 쫓겨났지. 그러니까 그 위원님이 신인왕 타고 그 다음부터는 신인왕이 없었어요.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런 분들도 말씀하신 있을 대로 거예요. 혜태가 멤버가 워낙 좋고 또 신인 선수들이 들어오면 선배들 유계질서나 이게 분위기에 네, 맞아요. 기가 누르는 게 딱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훈련할 때도 네. 그 우리 막 타격하면 욕심부리고 하잖아요. 안 나와요. 김봉현 선배, 김준환 선배는 그래도 점잖아요. 김성한 선배 뭐 또 거기에 송일섬 선배 이런 선배도 있는데 안 들어가면 안 나온다니까. 우리 보통 뭐 7개 이렇게 치고 나오잖아요. 뭐 이렇게 정해주잖아요. 아니요. 5개 쳐라. 그럼 한 15개, 20개씩 치고 나오니까. 그 얘기 들었어요. 그게 재밌는 일하죠. 네. 그러니까 7개씩 치고 나오려면 7개 치고 나오고 돌아야 되는데 그래서 부족해서 맨날 계림동 강주상구 가고 그랬어요. 가방 메고. 선배들은 막 20개 치고 후배들은 한 4, 5개 치잖아. 그럼 나와. 그럼 나와야 돼. 그래서 강주 일고도 가고 훈련하러 가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박의원 그 고등학교 사원 그때는 알루미니트 쓸 때인데 엄청 멀리 치는 거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 그 뭐 해가지고 유급을 했다는데 진짜 강주로 지금은 이게 강주가 지형이 바뀌었는데 홈이 저쪽에 가 있고 외야 쪽에 이쪽에 반대로 이제 원래는 바뀌었어요. 반대에 네. 이쪽에 있고 그 학교 4층짜리 건물인데 그 4층 위에다 막 넘기는 거예요. 와, 쟤 진짜 힘 좋다. 네, 그랬었지. 네. 그랬었어요. 네. 옛날에. 근데 프로에 와가지고 그냥 엄청난 성적을 내버리더라고. 근데 지금 여기 앉아서 나오고 대담을 하고 있으니. 위원님 신앙 타시고 그리고 이제 신앙 탄 게 이의리 선수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만큼 혜태가 뭐 멤버도 좋았지만 말씀하신 어떤 그런 분위기, 기세에 좀 늘려서 네. 신인 선수들이 좀 길을 못 폈다. 그렇죠. 네, 이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장성호 의원 있잖아요. 네. 그 친구 이제 물어보면 딱 알아요. 그 친구 들어와가지고 잘 치는 제가 친구가. 입단 동기예요, 성호랑. 네, 근데 그 친구가 들어왔는데 그건 고졸이잖아요. 네, 또. 거기는 고졸. 선배들이 유세에 눌려가지고 엄청 그 김웅 감독이 이제 야구 잘하는 선수에게 농담도 하고 구박도 많이 주는데 그 야구를 잘하는데 얘가 길을 못 피니까 막 근데 성호는 제가 봤을 때 길을 못 편 게 아니라 약간 그 별명이 있었잖아요. 또라이라는. 장성호가 그런 마인드였기 때문에 그나마 살아남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86년도에 해태는 좀 커다란 변화를 맞이합니다. 82년도에 세계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결승 홈런을 친 한대화 선수가 네, 네, 네. 트레이드를 통해서 해태 입단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한대화 선수 입단은 네. 이준철 위원과 포지션 중복이잖아요. 네. 그냥 원래 그 뭐 삼루에 대해서 그렇게 뭐 큰 매력을 가지고 있었지 않아서 또 한대화 그 선수가 트레이드 온다고 하는 데 대해서도 그냥 뭐 거기서 안 되면 뭐 다른 포지션 가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을 했지 뭐 그게 오는데 뭐 두려움을 갖는다든지 그런 건 없었어요. 근데 진짜 쿨하시네요. 예, 아예 뭐 삼루수가 그렇게 막 내가 막 애착을 하고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이제 들어가서 그 아까 이야기했던 선배들이 칭칭샷 선배들인데 뛸 곳이 없으니까 가라고 온 곳에 가서 이제 뛰었으니까 그래도 또 가서 해보니까 삼루수가 그게 쉬운 포지션이 아니어서 맞아요. 그래서 그냥 크게 그 애착은 없었는데 또 한대화 선수도 트레이드가 되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김성근 감독이 갔는데 훈련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 김성근 감독 해봤잖아요. 훈련 엄청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간이 안 좋거든요. 훈련량을 안 못 좋거든요. 버티셨구나. 훈련량을 못 버티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팀의 훈련도 참가를 못 하고 경기 못 나가고 이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동국대학교 선후배들한테 이렇게 해서 아마 그렇게 다리를 놔서 이제 김인식 그때 수석 코치님.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한대화 선수가 온다고 그래서 뭐 크게 뭐 그게 뭐 아쉽고 두렵고 삼루 뭐 애착도 없으시고 그랬었어요. 외야가 더 편하고. 그랬는데 2루로 가라고 해서 2루 갔어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 내야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방송하면서 참 도움이 많이 되는데 저 포지션이 쉬운 포지션이 아니다. 더블 플레이를 하는데 이게 피벗 플레이가 안 되는 거예요. 되죠. 턴 동작이 안 되는 거예요. 빼는 동작에서도 벌써 안 되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안 해놓으니까 중학교 때까지 하고 안 했으니까 그래서 전문적으로 그걸 하려면 준비를 하고 해야 되는데 내야를 했으니까 그냥 할 수 있겠죠 보내놨는데 진짜 안 되더라고요. 저도 원래 중고등학교 때 유격수 보고 삼루수 보고 다 해봤는데 2루수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피봇이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이 피벗 동작이 베이스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자꾸 이것도 피벗 동작이란 말이에요. 턴에서 던지는 턴도 거. 턴 피벗도 있고 이러니까 근데 이게 그 파워 피즈도 있고 뭐 이래서 이게 정말 힘든 그러니까 저랑 비슷한 부분이 많으세요. 내야 봤다가 외야 봤다가. 그 비교하면 내가 좀 수줍어지니까. 그러니까 외야로 가신 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세요. 그러니까 중견수로 외야 쪽으로 나가신 이후부터 이준철 의원님은 공격, 수비 그리고 이제 뭐 폭발적인 주루 플레이를 겸비한 프로야구 최고의 1번 타자로 군림하시게 됩니다. 그게요. 그렇게 말씀해주셔서 고마운데 사실은 우여곡절이 많아요. 에아로 간 게. 저 김웅영 감독하고도 신경전 많이 했어요. 심지어 김웅영 감독님이 이제 왜 제가 그 신경전을 했냐면 이제 이루수가 안 되니까 결국은 이제 3루는 한대화가 와 있고 에아로 가라고 했는데 또 에아도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김일권 선배님. 에아도 가기 싫은 거예요. 그때 이제 괜히 이제 내가 왜 이렇게 달려 다 뺏겼네. 나는 3루는 애착이 없었다고 해도 2루도 못한 게 짜증이 난 거예요. 이제 야구를 못 하게 되니까. 그래서 에아로 가라고 하는데 에아는 사실 가야 되는데 가고 괜히 하기가 싫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했다 돈도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꼬장이나 피고 딴 데로 이게 트레이드나 돼야 한다고는 아는 거야. 안 오고 이제 엔트리 안에 들어가고 이제 경기를 하는데 김웅영 감독이 급한 거야. 에아가 이제 이게 데이터를 쓰고 좋으니까 내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에아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꼭 이렇게 앉아가지고 야 이준철 너 애 할 수 있어? 못하는데요? 그거 하기 힘들잖아 감독이 이야기하는데 나 못하는데요? 내가 그리고 그 정도로 막 신경전을 막 벌이고 그러고 김은희 감독 찍혀가지고 엄청나 고생 많이 했거든. 근데 또 안 보내줘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런데다가 두 번째는 또 뭐였냐면 그렇게 꼬장을 피웠던 이유는 김일권 선배 때문에 그런 거야. 김일권 선배가 나보다 한 5, 6년 선배인데 내가 만약 그 자리를 차지하면 김일권 선배는 이제 다시 벤치 앉든지 딴 데로 나가야 돼. 차라리 젊은 내가 가야 된다.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더더욱이나 안 간 거야. 막 여러 가지 겹친 거지. 그러니까 그 감독이 나가는 게 나 못 나간다고 그러고 막 개기고 막. 그래서 안 나가다가 일곤형이 뭔가 그 감독하고 경기 출장 거에서 좀 이렇게 뭐가 어그러져가지고 트레이드를 요청을 하니까 그때 당시 이제 김성근 감독이 청보 핀터스가 뭐 거기 감독할 때 거기 트레이드 청보로 가셨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에아로 간 거예요. 안 그랬으면 내가 먼저 아마 트레이드 해가지고 딴 팀 갔을 거예요. 네. 김일권 선배 때문에. 그러니까 이준철 위원님이 그 초창기 이거 먹어도 되죠? 네, 먹어도 됩니다. 진짜 너무 진지해가지고 무슨 마시지를 못하겠네. 되게 뛰어난 실력에도 불구하고 팬들한테 오해를 좀 많이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세상의 모든
근심 혼자 이제 짊어진 것처럼 그 있잖아요. 그 짜증 섞인 표정. 그거 플레이할 때 막 이렇게 하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렇게 나오냐면. 근데 그때 이게 만들어진 거네요. 김훈영 감독이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거기서부터 이제 만들어지셨네요. 예. 아니 그런데다가 사실은 제가 조금 그 야구만큼은 다른 거는 그냥 슬렁슬렁인데 야구만큼은 좀 완벽주의자예요. 그래서 그 야구를 저 보이지 않게 노력 엄청 많이 했거든요. 저 개인적인 나름대로는. 근데 그라운드에서 안 웃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그것이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잘못된 생각인 거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는 이제 프로야구 초창기니까 A란 걸 뭘 했어요. 훈련을 했어요. 그것이 100%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제 욕심에. 그것이 100%안 채워주고 그걸 실패를 하면 그거 잊어야 되는데 우리 잊으라고 많이 하잖아요. 저는 못 잊는 거예요. 계속 머릿속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격이. 그가 완벽해야 되는 거예요. 완벽하지 못하고 막 이렇게 막 짜증이 나가지고 그게 이제 운동장에서 그러죠.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거든요. 타석 들어갈 때도 배트를 이렇게 풀고 들어가시고. 아니 그거는 스타일이고 그건 스타일인데 이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제 야구에 제가 만족을 하지 못해가지고 완벽해야 되는데 사실 완벽이라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완벽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근데 그것을 잘 못해가지고 좀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이제 야구 지도자를 한다든지 방송을 하면서 참 도움이 많이 되는 게 그거예요. 제가 이제 실패해본 경험을 그래서 예민한 선수들에게 특히나 제가 자꾸 이야기해요. 예민하셨네요. 예, 자꾸 잊어라. 아니, 그러니까 예민한 것도 있지만 좀 집착한 거지, 야구에 너무. 야구를 너무 집착해버린 거지. 우리 연애도 너무 집착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상대가 찌르잖아. 다쳐져. 그런데 이 야구에 너무 집착하고 막 그 야구를 너무 완벽하게 막 하려고 하고 뭐 이러니까 그것이 성적도 막 왔다 갔다 해버리고 기분 좋으면 막 올라가고 또 그것이 처지면 막 내려가고 막 이런 업다운이 심한 그런 선수가 돼버린 거죠. 라면 수비 아세요? 라면 수비 글쎄요, 누가 그 이야기는 하던데 뭐 그래서 몰랐다가 우리 저 이병규 선수가 라뱅이잖아요. 수비를 하면서 뭐 이렇게 그거이 라면 수비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거예요. 몰랐다가. 근데 이순철님이 그 원조입니다. 라면 수비. 네. 그러니까 동네에 슈퍼에 라면 사러 가는 것처럼 이제 수비한다. 아니 근데 뻥슬러 가시는데 타구 판단이 워낙 좋으셔갖고 진짜 외야에서 수비를 편하게 하셨거든요. 아니 근데 그게 외야를 해봤지만 가장 안전하게 잡는 부분은 뛰어가서 잡는 거예요. 다이빙이라는 건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렇죠. 거고 안전하게 본 다이빙인데 안전하게 잡는 게 뛰어가서 잡는 건데 그게 이제 그런 표정들이 왜 나왔냐면 프로 선수면 이 정도는 그냥 가볍게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뭐 건방을 떨려고 한 것은 아니었어요. 아니 근데 보는 사람은 신기하죠. 왜냐면 그냥 설렁설렁 하는 건데 다 잡으니까. 근데 저 그렇게 하기까지 노력 많이 했어요. 저. 왜냐면 뒤로 돌아서서 우리 타격하면 듣고 방향을 알아맞추고 연습을 그랬어요. 뒤로 센터에서 이렇게 서가지고 딱 우리 BP 하잖아요. 훈련하면. 진짜 그거 하셨어요? 진짜 했다니까요. 지금은 이제 그 타격 기술이 발전돼서 이렇게 밀어치고 막 이러잖아요. 틱틱 맞고 이렇게 이러는데 옛날에는 잘 맞으면 우타자들은 다 거의 자익수적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분하기가 좀 쉬웠죠. 중견수하고 자익수하고. 그러니까 그 시대에 앞서가는 좀 훈련을 하신 거네요. 네, 그냥 감각을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그 트레인 앞에다 놔두고 백스크린 앞에다 놔두고 저기서 딱 치면 자익수 막 그럼 막 이러고 놀리고 막 이랬어요. 88년도에요. 기록을 보니까 88년도에 외야수 골든글러브 수상하셨고요. 네. 특히 그 시즌 때 한 시즌 최다 도루 기록하셨더라고요. 기억하십니까? 제가 그 우리 박지영 의원 앞에서 자꾸 야구 기록 얘기 자꾸 물어보니까 아니 근데 그 해예요. 제가 깜짝 놀란 게 프로그램을 끝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이게 자꾸 저 진짜 어디 가서 기록 나오잖아요. 그러면 되게 수줍어하고 창피하거든요. 왜냐면 예선을 만한 게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 해에 자꾸 기록을 기록이 3할 1푼 그것도 박지영 의원이 물어보니까 이거 몸둘 바를 몰라고 큰일 났네. 이거 그 해에 도루를 무려 58개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도루를 그렇게 많이 하셨는데 사실 이제 대도하면은 그 윗세대는 김일건 선배님이 계셨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는 이수철 의원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58도루가 도루 50개가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아니 진짜 왜냐면 저는 도루를 제일 많이 하는 게 43개밖에 안 돼요. 근데 위원님은 이미 벌써 50개를 훨씬 더 박지영 의원은 진짜 남들한테 욕하는 거예요. 도루 뭐하러 하려고 그냥 홈런 많이 쳤는데 홈런을 300개 넘게 쳤죠. 그렇죠?
그럼 됐지. 뭔 도로까지 욕심을 내고 도로는 우리 같은 사람이나 하는 거지. 야, 나 처음으로 게스트 모셔왔는데 이 진행하기 너무 힘들어. 뭐가 힘들어요? 아니 피디님 그런 생각 안 해요? 그건 너무 다른 사람을 욕하는 거죠. 우리 홈런 300개를 넘게 치고 도로도 뭐 똑같이 뭐 남들처럼 뭐 200개 뭐 이렇게 해버리면 88년도에 한국 시리즈 우승했을 때 이순철 님이 그때도 잘하셨거든요. 그 시즌에는 어땠습니까? 또 그 안타까움도 있었죠. 왜냐면 교통사고가 났는데 아, 그 기억난다. 우리 그거 저 신문에 나왔었어. 우리 1년 후배 김대현 투수라고 있었는데 네. 차 몰고 가시다가 트럭 한참 이제 뻗어 나가는 중이었어요. 네. 근데 전반기 끝나고 같이 이제 그때 전반기 끝나고 한 이틀 그 휴가가 있었는데 저녁에 같이 있다가 서울 올라가자고 가다가 휴게실에서 운전 누가 하셨어요? 그 김대현 후배가 했는데 내가 제가 어떻게 된지 몰라요. 근데 그 천안상거리 휴게소 안에서 그런 거야. 안에서 고속도로에서 그런 게 아니고 휴게소 안에서 고속도로에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네, 안에서 그런 거예요. 그 휴게소 주차장에서 큰 덤프트럭에 아마 그 밑으로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놀래가지고 아마 이렇게 악셀을 밟은 것 아닌가, 브레이크를 밟은다는 것이 갑자기 그게 작거든요 좀. 이 휴게소가 이게 고속도로에 본 도로에서 위원님 그때 옆에 이제 나는 이거 누워 계셨구나. 누워가지고 안전벨트가 누우니까 안 올라온 거예요 사람이. 올라왔으면 뭐 이렇게 뭐 일이 있었겠죠. 근데 하여튼 그 친구 안타깝게 그 친구하고 좀 이렇게 그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는 좋은 성적을 냈는데 한편으로는 또 안타까운 후배를 잃어서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죠. 아, 진짜. 네. 그러니까 두 번 살고 있어서 지금 좀 잘 살아보려고 하고 있어요. 92년도에 커리어 하이 기록하셨더라고요. 3할 9리에 홈런 21개, 152안타에 도루가 44개. 이때 도루왕, 최다 안타, 그리고 22시 클럽까지 하셨어요. 제가 이제 홈런을 그렇게 20개를 넘기게 된 계기가 우리 시대 때는 유튜브 그러니까 뭐 요새 뭐 너튜브 뭐 이런 유튜브 그런 것 영상도 없고 막 이런 시기잖아요. 그런데 뭘 봤냐면 3할의 예술이라는 책을 봤어요. 그 책 저도 봤죠. 그거를 야구하는 사람들은 뭐. 그걸 한 뭐 4번 5번 읽었는데 그걸 따라 해봤어요. 이 등치 그걸 하여서는 안 되는 건데 사실은 그러다가 홈런이 확 늘어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그 다음 연도에 죽을 쓴 게 막 혜태 계약 과정에서 막 돈 안 주고 막 이러니까 그럼 또 새로운 코치가 와가지고 그걸 하면 다른 사람이 볼 때 막 이렇게 퍼져 친다고 하잖아요. 우리 그 스윙 커지 터져 돈다 막 그러다 보니까 자꾸 옆에 듣다 보니까 이제 그걸 하지를 못했는데 저 혼자서 독학한 거예요 그거. 그러다 홈런이 좀 늘었어요. 다음 주에 아마 교보문고에 3할의 예술책 많이 팔리겠다. 근데 뭐 그 책도 보고 타격은 여러 가지를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우리 박재영 형한테 잘 물어보십시오. 92년도에 최다 안타 도루왕 동시 석권하셨는데 그거 타이틀 2개 따고 20 클럽까지 이룬 선수는 이준철 위원님이 유일하셨어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아니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 이미 앞서가셨잖아요. 그때 왜냐하면 경기 수가 그때는 적을 때니까 만약에 경기 수가 좀 많고 이랬으면은 30, 30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그래 불가능하죠. 20개 간 넘긴 것이 최고 친 근데 거죠. 92년도는 기억에 제 스타일로 봤을 때는 20개 넘긴 것도 최고 친 거죠. 근데 기억에 남으실 것 같아요. 92년도는 홈런. 기억이 없다니까 진짜로 기억이 없어요. 진짜로요? 기억 안 하려고 하고 또 뭐 그냥 그래요. 그냥 그때 시대는 그때 시대로 끝난 것이 부끄럽게 뭐 저보다도 훨씬 더 야구 성적 잘 낸 사람이 있는데 뭘 그걸 기억을 해요. 93년도부터 이제 98년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네네. 이종범 선수가 있다합니다. 네네네. 근데 이제 93년도부터 이준철 의원님의 성적이 조금씩 이제 하향세로 좀 가기 시작을 해요. 네. 나이도 있고 또 저를 뭐 엄청나게 능가하는 그런 후배가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어떤 뭔가 이축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작용도 했겠죠. 나이도 종범 먹어가고. 형이 대단하긴 했나 보네요. 진짜. 엄청 빠르고 네. 우리가 이제 겨울에 축구를 하면 그 눈밭에서 축구를 하는데 뛰는 것이 엄청나게 빨라가지고 축구도 잘하고 하여튼 그래서 돌풍을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위원님은
점점 이제 네, 좀 내려가는 그래프가 내려가는 네, 그래프고 네, 네, 갑자기 이종범이라는 신이 딱 들어왔는데 와 이거는 보통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딱 드신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 1번 타자를 계속 치다가 이종범 선수가 들어오니까 저는 이제 하이 타선을 밀려가고 그 이제 이종범이가 거기서 그러면서 이제 1번 타자 계보를 이어왔던 거지 자연스럽게 바톤이 이제 이종범한테로 넘어간 바뀌었네. 거죠. 예. 97년도 시즌 종료가 되고요. 네. 트레이드를 요구하셨더라고요. 지금 잣대로 옛날 걸 갖다 대면 우리는 다 사형이다. 우리 그렇게 많이 맞고도 허리가 튼튼한 거 보면 이제 이런 얘기는 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왜 안 해야 돼요? 이 이야기 할수록 저희 자꾸 꼰대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니, 과거 약이니까 뭐.